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서우니까, 그리고 또 시리즈물이거든요. 몰입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이야기 조수 구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1편.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자취를 하게 됐을 때 있었던 일이야. 원래는 통학을 하려고 했는데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선택했지. 물론 어쩔 수 없이라는 건 반쯤은 거짓말이야. 다들 20살쯤 되면 혼자 살아보는 거, 그거 로망이잖아. 내가 방을 구하러 다닌 시기가 너무 늦었던 거야. 보통 자취방은 2월 중순, 그 말쯤 되면은 괜찮은 방들은 다 빠진다고 하더라고. 복덕방 아저씨도 그렇고 건물주 아저씨도 같은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은 포기하고 조금 멀더라도 괜찮으니 알아봐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혼자 쓸 거냐고 묻더라고. 혼자 산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잘 안 나가는 작은 방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냐고 했어. 작다고 해도 어차피 혼자 사는데 상관없지 않겠어? 괜찮다고 하고 따라갔지. 근데 갑자기 자기 차에 타라고 하는 거야. 차를 타고 5분이나 가야 된다고. 그 말은 곧 학교까지 걸어서 20분 이상은 걸린다는 거지. 솔직히 좀 멀긴 했는데 그만큼 여관방처럼 막 쓰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좋았어. 그렇게 도착한 곳은 빌라식 원룸텔이었어. 내가 들어간 방은 201호 2층이었어. 작다고 해서 엄청 좁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책상, 냉장고, TV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꽤 넓었지. 근데 방값이 이상하게 싸더라고. 보증금도 없고 야간 전기세 무료, 수도세 무료, 6개월에 90만 원만 내래. 진짜 파격적이지. 딱 하나, 가스가 안 들어와서 휴대용 브루스타를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고 돈 내고 이틀 뒤에 짐을 들고 들어갔지. 짐을 풀고 방을 청소하는데 여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 거야. 전에 살던 사람이 여자였나 싶었지. 근데 아무리 쓸어내도 그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 아, 전에 살던 분이 좀 탈모가 있으셨구나 하고 웃어 넘겼어. 근데 청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예 청소를 안 하고 나간 것처럼 지저분하더라고. 깔끔 떠는 성격이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청소를 끝냈어. 그러고 나니까 벌써 저녁 9시가 넘은 거야. 피곤해서 바로 자리를 펴고 누워서 잠이 들었지. 깊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덜컥 하는 느낌이 들면서 눈이 떠졌어. 몸은 전혀 안 움직이고 가위에 눌린 거였지. 어릴 때부터 가위를 자주 눌리던 체질이라 그냥 피곤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려고 했어. 근데 그때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내 창문은 정면에 가로등이 있어서 누가 그 창문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무조건 비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소리만 들리지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야.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창문을 뚫고 팔 한쪽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야. 허공을 막 휘적휘적 저으면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지. 나는 비명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눈을 뜬 채로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어. 너무 무서웠지. 그러다가 그 팔이 휘젓는 방향을 아래로 탁 바꾸는 거야. 그 손이 내 발가락에 닿은 거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그 팔이 내 발목을 꽉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한쪽 팔인데도 힘이 어찌나 세던지 몸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나는 안 끌려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고 결국 어떻게 하다가 가위에서 풀려났어. 그러자마자 그 팔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지. 그 순간 나는 기절하듯 쓰러졌는데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어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 나중에 또 올 거야. 이게 내가 자취 첫날 밤에 직접 겪었던 일이야. 100% 실화.
지금도 그 목소리랑 그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기억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사연의 주인공이 이상하게 싼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괴담의 시작은 그렇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싼 집에 들어갔다. 싼 집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괴담의 시작이었죠. 근데 가위를 눌렸는데 보통 가위를 눌리면은 귀신만 살짝 보이고 마는 수준인데 이 사연의 주인공한테는 창문에서 들어온 손이 자기 발을 만지고 발목을 잡고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목소리까지 들렸어. 나중에 또 오겠다고. 야, 그러면은 그 자취방에서 더 살 수가 있을까요?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야지.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냥 첫날은 아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이 사연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살아나갔나 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 2편에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2편.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나중에 또 올 거야. 라는 말을 들은 뒤라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심히 찝찝하고 더럽더라고. 이사 온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질 않나, 그 빌어먹을 게 또 온다고 하지 않나. 근데 이상하게도 당장 방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야. 뭐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고 그냥 가위에 눌려서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었던 거지. 아침이 되고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챙겨 나섰는데 복덕방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땐 못 봤던 게 보였어. 내 자취방 건물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었는데 그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싸해지는 그런 나무였어. 보통 나무를 보고 뒷골이 막 쎄해지는 그런 느낌 잘 안 들잖아. 그 나무는 뭔가 오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시선을 돌리고 학교 쪽으로 걸어갔지. 가는 길목에 또 못 봤던 갈림길이 있더라고. 그 길은 산으로 이어져 있었어. 아니 대체 이 동네는 왜 이런 거지? 싶더라고. 무서웠으니까.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듣고 첫날이라 그런지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도 금방 생겼어. 수업이 일찍 끝나서 친구들이랑 친목 도모를 한다고 술자리를 가졌지.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끝난 건 대략 11시쯤? 거하게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 자취방으로 돌아가서는 옷도 안 벗고 그대로 엎어져서 잠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전날 밤 정체 모를 팔 한 짝과 나중에 또 올 거라는 그 말 때문에 긴장감과 불안감에 떨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전날 가위 눌렸던 기억은 술 기운 때문에 모두 날려버린 그런 상태였거든. 그렇게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어. 그런데 첫 번째 가위 눌림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다시 가위에 눌린 거야.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 이번에도 역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 살면서 수도 없이 가위에 눌려봤지만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건 처음이었어. 이건 정말 그냥 가위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 같았어. 처음엔 창문에서만 소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창문 두드림이 끝나자마자 현관문 쪽에서 톡톡톡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창문, 현관문, 창문, 현관문 거의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막 울려대는데 미치겠더라고. 이 뭔가가 혼자 찾아온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한참을 노크 소리로 괴롭히던 것들이 갑자기 탁 소리를 멈췄어. 이때다 싶어서 필사의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애썼지. 그 순간 천장을 뚫고 어떤 여자 머리가 쑥 하고 나오는 거야. 그 머리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너 내가 보이는구나. 정말 있는 욕 없는 욕 다 튀어나오더라. 살면서 가위를 눌려도 이렇게 뭔가를 뚜렷하게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 나는 꺽꺽거리면서도 나오지도 않는 마른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머리는 재밌다는 듯이 또 씩 웃으면서 말했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나중에 또 올게. 도망쳐도 소용없다. 그 말과 함께 머리는 사라지고 눌려있던 가위도 거짓말처럼 풀렸어.
나는 전속력으로 방을 뛰쳐나와 학교 앞에 PC방까지 달려갔지. 어쩌겠어. 내 보금자리가 그 모양인데 일단 밤을 새울 곳이 필요하잖아. 게임방에서 나를 새고 아침이 되자마자 복덕방으로 달려갔어. 아저씨한테 막 따졌지. 아니 아무리 싼 값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방을 주세요? 미친 듯이 따지자 아저씨는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순순히 90만 원을 돌려줬어. 그리고 방의 사연을 말해주더라고. 전에 그 방에 들어온 학생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갔대. 밤마다 나랑 똑같이 똑똑거리는 소리에 시달렸고 가위에 눌려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방을 빼달라고 했다는 거야. 원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방에 26살 여자가 살았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던 사이에 강도가 들어왔대. 죽일 마음을 갖고 들어온 강도한테 진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를 다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거야. 그 여자는 친구도 없고 반에서 거의 아웃사이더였어서 아무도 죽은 줄 모르고 있었대. 그러다가 같은 층 학생이 썩은 내가 너무 심한데요? 라고 해서 경찰이 왔고 시신을 발견했던 거지. 그 이후로 그 건물 학생들이 전부 방을 빼버렸어.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방값을 낮춰가면서 어떻게든 임대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들어온 학생들은 죄다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버렸지. 그리고 그 해에 내가 다시 들어온 거고. 얘기를 다 들은 나는 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럼 그거 사기 아니냐고 막 따졌어. 아저씨도 미안했는지 순순히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줬지. 나는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지. 화장실 거울에 피로 쓰여진 글씨가 있는 거야. 도망쳐도 소용없어.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이렇게. 나는 그걸 보고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방을 나가버렸어. 그렇게 단 일주일 만에 방을 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건물은 철거됐더라고. 그 거울에 써있던 말,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 그게 너무나 신경 쓰였어. 맞아, 빌어먹을 그 귀신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이 고생했어. 그 뒤의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주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좋을 대로 생각하면 돼. 실화라고 믿는 사람은 실화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주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원래 무서운 이야기는 당사자만 진실을 아는 거고, 듣는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귀신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말을 할 때 귀신은 자기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혹시 알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의 뒤에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같이 듣고 있을지.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진상을 알아봤더니 근데 이 복덕방 아저씨, 이 부동산 아저씨도 너무한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아무리 싼 값이었지만 그걸 그렇게 주냐? 이거는 법적으로 좀 사기가 되려나? 그 전에 무슨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 때문에 쉬쉬하고 있다가 몰래 방을 이렇게 준 경우는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나? 나중에 이도노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와, 근데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도망가도 소용없어. 너 쫓아갈 거야. 심지어 이사를 나가는 날에 화장실 거울에 피로 쓰여진 글씨로 그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걸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실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일주일 만에 방을 빼서 다행이었습니다. 과연 이 귀신은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했는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보통 센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들리게 하고 모습 보이는 정도만 해도 위험한 귀신인데 방에다가 글씨를 쓸 정도면은 얼마나 강력한 악령이었겠어요. 이제 그 정체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3편. 이번 이야기는 내 군대 후임이 겪었던 이야기야.
내가 병장을 달고 위병 조장을 서고 있을 때였어. 위병 조장은 면회를 오면 신분증을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도 해.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 난 위병사관 핸드폰으로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지. 나 때는 이런 거 걸리면 영창 갔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아무튼 새벽조 위병조장을 서고 있었는데 위병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내 후임 두 놈이 헐레벌떡하면서 숨을 몰아쉬고 들어왔어. 나랑 위병사관한테 경례도 까먹고 외치더라고. 김 병장님, 귀신을 봤습니다. 위병사관은 얘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는데 나는 그 표정을 못 찍겠더라고. 왜냐면 나도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귀신을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어디서 뭘 봤냐고 자세하게 물어봤지. 두 놈 중에 한 명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한 놈은 귀신 따위가 어딨냐는 전형적인 그 안미더파였어. 그 중에 계급 높은 놈이 한참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꺼냈어. 근무에 투입돼서 배치된 초소에 올라가서 앞 근무자랑 교대를 딱 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대. 근무 중엔 별일 없이 지나갔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 새벽에 산은 어두컴컴해서 랜턴을 켜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 특히 그날처럼 비가 억수로 샥 쏟아지는 날은 더 그렇지. 부사수였던 절실한 기독교 신자가 멀리서 그림자 두 개가 다가오는 걸 봤대. 어두운데 오래 있으면 눈이 적응해서 어스름하게 형체해 보이는 거 있잖아. 근데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도 그 형체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지금도 궁금해 하더라고. 아무튼 그림자 두 개가 오는 걸 보고 부사수가 사수한테 순찰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 사수도 그쪽을 유심히 보더니 암구호를 외칠 준비를 했지. 군인들한테는 암구호가 필수니까. 순찰조 중 고참이 장난기가 심한 놈이라 장난치려고 저기서 랜턴도 안 켜고 오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사정거리에 들어오자마자 암구호를 외쳤대. 멈춰 화랑! 대답이 없었어. 화랑! 또 대답이 없었어. 화랑! 담배. 세 번째야 대답하는 걸 듣고 안심했지.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그 순찰조가 입은 판초 우의가 요즘 국방 무늬가 아니라 옛날 국방색의 단색 우의였다는 거야. 판초 우의란 비옷 같은 걸 말해.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났냐 물어보려다가 순찰조가 아무 말 없이 근무태세를 갖추니까 얘네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건가 싶어서 그냥 교대 신고만 하고 순찰을 돌려 내려가기 시작했대. 그렇게 내려가는데 앞에서 랜턴 불빛이 보이는 거야. 이상해서 뭐야, 다시 암구호를 하려고 자세를 잡았는데 불빛 쪽에서 먼저 암구호를 외치더라는 거야. 바로 대답하고 확인하러 갔지. 박상병님 왜 내려오십니까? 아직 교대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순찰조였어. 방금 분명 순찰조와 교대하고 내려왔는데 이 순찰조는 뭐지? 싶었어. 사수가 물었대. 너 방금 나랑 교대했잖아. 너네 위쪽부터 순찰 돌고 온 거 아니야? 원래? 너 우의도 갈아입었네? 그러자 순찰조 사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천시에는 순찰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근무조 사수와 부사수는 기겁을 했어. 둘은 초소로 다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고 순찰조도 영문을 몰라서 뒤따라 올라갔지. 먼저 도착한 근무조는 초소 앞에서 석상처럼 굳은 채 덜덜 떨고 있었어. 순찰조가 왜 그러냐고 묻자 우리랑 교대한 순찰조 발자국이 없어. 그 말과 동시에 근무조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내가 있는 리병소까지 뛰어온 거야. 나는 두 녀석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쥐어주고 일단 진정시켰어. 좀 쉬게 두고 바로 다음 근무지로 보냈지. 어찌됐건 귀신이 나오건 말건 근무를 서야 되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나도 이등병 때 같이 근무 나가던 병장한테 직접 들었던 거라 소름이 돋았어. 항상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면 랜턴을 켜지 않은 순찰자들이 암구호까지 똑 떨어지게 맞춰서 교대를 하러 온대. 얘네도 겪었던 거였지. 이번에 들려줄 이야기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랄부 친구 이야기야. 미리 말하지만 이놈은 신기가 좀 있어. 아니,
지금은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야. 얘가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는데 이유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 신기가 워낙 강하니까 귀신을 보는 게 일상이었지. 난 처음에 얘네 집안이 무슨 무속인 집안인 줄 알았거든? 아니었어. 부모님은 평범하게 식당을 하셨어. 이 신내림이라는 게 꼭 무속인 집안이 아니어도 선택되는 건가 봐. 내가 이놈이랑 친해진 계기는 내 가위 눌림 때문이었어. 나는 어려서부터 가위를 기가 막히게 잘 눌렸거든. 그때 당시엔 영가를 보진 않았지만 가위만큼은 정말 자주 눌렸지. 아무튼 지금 이야기는 이놈이 개입된 분신사바 이야기야.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봤지? 분신사바 여기까지만 쓸게. 친구놈 말로는 주문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이 강령술이 시작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 나도 예전에 이놈이랑 있을 때 멋모르고 분신사바를 했다가 얘한테 정말 죽을 만큼 맞았어. 하루는 이놈이 학교에 갔는데 반에 애들이 와글와글 모여서 뭘 하고 있더래.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애들 머리 위로 귀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여있는 애들 숫자만큼 우글바글 모여서 킥킥거리고 있었대.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 아무리 신기가 세고 귀신 보는 게 일상이라도 그만한 숫자가 우글거리는 건 좀 경우가 다르지. 편하게 부르려고 지금 이 신기 있는 놈을 안군이라고 부를게. 성이 안씨거든. 안군은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면서 애들 쪽으로 다가갔대. 그 순간 모여있던 귀신 중 하나가 고개를 휙 돌렸어. 안군이랑 눈이 딱 마주쳤지. 동시에 씩 웃는 그 귀신과 함께 거기 모여있던 모든 귀신들의 시선이 안군에게 쏠렸어. 안군은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큰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어. 그 비명에 놀란 아이들이 분신사바 하던 펜을 놓쳤고 분신사바는 제대로 끝내지 못했지. 안군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애들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가 없었어. 네가 비명 질러서 펜 놓쳤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하면서 안군을 몰아세우더래. 근데 안군은 오히려 애들을 혼냈어. 그건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거냐고. 다들 큰일 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귀신 보는 걸로 유명한 애가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도 당황했지. 안군은 분신사바를 하던 A와 B를 가리키며 말했어. 너네 두 명 조만간 큰일 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갔대. 겁만 주고 간 거지. 근데 진짜로 일이 났어. A는 집에 가다가 아파트 단지 2층에서 떨어진 화분에 머리를 맞았고 B는 미끄러질 일 없는 집 계단에서 굴렀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안군 말대로 큰일이 난 거잖아. 그 일 이후로 학교에서 재미로라도 분신사바 하던 애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리고 안군은 나랑 몇 명 빼고 친구가 없는 왕따 수준이 되었지. 나중에 안군이랑 술 한잔 하다가 너 그때 사고 날 거 어떻게 알았어? 물어봤어. 안군이 말하길 A라는 애 머리 위에 여자 귀신이 둘이 붙어 있었고 A의 머리를 뭔가로 계속 내리치고 있었대. 그리고 B의 한쪽 다리에도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 다리를 계속 앞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거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분신사바 장난으로 시작하면 끝은 장난이 아닐 수가 있어. 꼭 명심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군대 이야기서부터 친구 중에 신기가 있는 친구의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군대에서는 괴담이 굉장히 많아요. 근무자랑 교대했는데 근무자가 또 올라오네? 알고 봤더니 그건 귀신이었고. 지금 판초우이가 옛날 국방생이라는 거를 보니까 아마도 옛날에 거기서 죽었던 병사들 아니었을까.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면은 랜턴을 안 킨 사람들이 근무자로 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머물면서 그걸 반복하고 있었나 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 안군, 사연의 주인공 친구 중에 신기가 있었던 안군. 특이한 점이 있었죠. 안군의 부모님은 무속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안군은 신내림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다 신기가 있대요. 그리고 꼭 무당이 있는 집에서 무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대로 랜덤하게 그냥 태어날 때 그릇을 그렇게 갖고 나온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모님이 무당이어야만 무당이 된다, 이런 건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신사바 계속 나오는데 괴담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분신사바를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이 마무리를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분신사바, 강령술 이런 거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4편. 내가 첫 번째 편에서 겪었던 여자 귀신 이야기 슬슬 궁금해지지. 그래서 이번엔 그 귀신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고 난 후야. 대학 첫날 사귄 친구놈 중에 한 명이 혼자 자취한다길래 그냥 양심 없이 들이댔지.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실은 걔 바지를 붙잡고 늘어졌어. 그렇게 해서라도 난 자취를 하고 싶었거든. 다행히 이놈도 혼자 사는 게 심심하고 적적했는지 흔쾌히 허락을 했어. 그 귀신에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말은 억지로라도 잊고 싶었어. 그때 내가 잠깐 잠들어서 악몽 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 아무튼 친구놈이랑 같이 살기로 해서 내 짐을 들고 친구 자취방으로 갔지. 친구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난 정말 깜짝 놀랐어. 돼지울인 줄 알았거든. 얘가 안 치우고 사나? 벗어놓은 옷까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잠자리는 개지도 않고 신었던 양말도 방바닥에 거꾸로 막 굴러다니고, 아무튼 설명하기도 짜증날 정도로 돼지울이었어. 그 꼴을 못 보는 나는 내 짐 정리를 제쳐두고 걔 방 청소부터 시작했지. 친구놈이 미안했는지 저녁으로 짜장면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 난 얹혀 사는 입장이지만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거든. 제발 깔끔하게 살자고 했어. 나중에 우리 방으로 여자애들이 놀러 왔을 때 방금 같은 꼬라지를 보일 거냐고 설득했지. 미안하다고 잘하겠다고 하더라고. 청소가 끝나고 약속대로 짜장면을 시켰고 탕수육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어. 우린 그냥 멍 때리기도 뭐해서 술을 한잔 하기로 했지. 20살 때면은 한창 다들 소맥 말아 먹잖아. 편의상 친구놈을 최군이라고 할게. 남자 둘이 술을 마시면 심심하니까 최군한테 근처 자취하는 우리 학교 여자애들 없냐고 물었지. 최군은 성격 좋고 잘생겨서 첫날부터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잘했거든. 그래, 맞아. 난 최군에 비해서 못생겼고 숫기도 없었어. 아무튼 내 질문이 끝나자마자 최군이 잠깐만 하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 정말 5분도 안 돼서 여자 2명이 왔어. 그렇게 여자애들까지 껴서 신나게 술판을 벌였어. 다들 소맥으로 벌컥벌컥 금방 해롱해롱. 오해하지 마. 그날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술판이 끝나고 여자애들 보내고 우리 둘은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지. 술도 적당히 들어갔겠다. 잠이 솔솔 오더라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은 잠에 빠졌어.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첫날 눌렸던 가위랑 똑같은 반응이 오는 거야. 덜컥 하는 느낌과 함께 눈만 번쩍 떠졌어. 몸은 그대로였고 움직일 수가 없었지. 맞아, 가위에 눌린 거야. 가위에 눌리자마자 식은땀이 쫙 흘렀어. 또 그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정신을 제대로 붙잡기가 힘들더라고. 그게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이 가위를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 미칠 수도 있다. 있는 대로 안간힘을 희면서 버둥거렸지. 하지만 신은 내 편이 아니었나 봐. 똑똑똑. 최군의 방 창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난 눈을 질끔 감았어. 이상하게 그날은 눈이 감기더라고. 눈을 감은 채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버둥버둥 대는데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최군이 갑자기 얄미워 보였어. 난 이렇게 괴로운데 얜 잠이나 자고. 창문에서는 계속 똑똑똑. 미칠 것 같은 그 리듬. 잠시 뒤 가위는 안 풀렸는데 이 똑똑거리는 소리가 멈췄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상황은 모르잖아. 근데 갑자기 내 귀 바로 옆에서 아까 그년들 뭐야? 아까 그년들 누구야? 양쪽 귀를 파고드는 아주 생생한 목소리였어.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물이 핑 돌았어. 살면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렸지만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과거 회상이 주마등처럼 쫙 밀려오고 내가 이 학교에 안 왔더라면, 이 자취방에 안 들어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감까지 밀려왔지. 그런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귓가에선 계속 죽여버릴 거야. 아까 그년들 죽여버릴 거야. 결국 못 버티고 눈물이 흘렀어.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 내가 울자마자 귓가에 맴돌던 그 말소리가 웃음으로 바뀌었어. 비웃는 깔깔거리는 그 웃음. 한참을 깔깔대던 그 목소리가 가위가 풀리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 너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가위가 풀리는 동시에 난 기절을 하고 말았지.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안군한테 연락을 했어. 전편에서 나왔던 그 신기 있는 친구 안군한테 연락을 했던 거야.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 독한 귀신 정말로 따라온 거예요. 그 자취방을 빼고 친구네 집으로 같이 들어와서 사는데 따라온 거예요. 와, 진짜 지독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지방령은 아니었네요. 자취방에 머물고 있던 지방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귀신의 정체는 뭐였을까? 그건 후반부에 계속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와, 이게 귀신 중에서도 이렇게 집착이 심한 귀신들은 정말 무섭거든요. 보통 귀신들은 붙어있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이 귀신은 너무 집착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집까지 쫓아오고, 그리고 이 귀신이 나올 때마다 특유의 현상이 있었죠. 가위에 먼저 눌리게 하고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 혹시 어쩌면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려고 갑자기 쑥 나타나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악령들이 어떤 거에서 양분을 얻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런 안 좋은 격렬한 감정을 일으킬 때 그걸 양분 삼아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귀신들이, 악령들이. 이거 컨저링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의 무서움을 먹고 자란다. 아마 그래서 이 노크하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뭔가가 왔다는 거를 사연의 주인공한테 각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공포심을 빨아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이번에는 가위에 눌렸을 때 눈을 꼭 감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았는데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솔직히 저는 보이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천 번 가위를 눌리는 사이에 귀신을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근데 귓가에 그 소리가 들리면 미쳐요. 사연의 주인공한테 아까 질투심인진 뭔진 모르겠지만 아까 그년들 누구야? 죽여버릴 거야. 얼른 이 귀신을 떼어내야 되지 않을까. 자,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음 편 쭉쭉 넘어가 보자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5편. 전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난 정말 환장할 것만 같은 기분으로 그 신기가 있는 안군한테 연락을 했어. 3편에서 나왔던 신기 강한 그 친구 안군. 근데 이때 당시엔 안군이 신내림을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 근데 왜 하필 그때 안군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 집에다가 대고 엄마 나 귀신 씌인 것 같아 라고 말해봤자 엄마는 분명히 그거 네 몸이 허해서 그래, 그거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이럴까봐. 그렇다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을 하자니 굿값이 20살 대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컸고 결국 마지막 선택지가 안군이었던 거지. 내 연락을 받은 안군은 알겠다고 오늘 바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했어. 역시 친구 하나는 잘 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겁에 질려서 안군이랑 통화하는 걸 옆에 최군이 들었던 모양이야. 같이 사는 최군. 통화를 마치고 돌아보니까 최군이 날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 무슨 일이냐, 누가 오는데? 라고 물었어. 통화 내용은 다 못 듣고 안군이 내려온다는 말만 들은 모양이었어. 괜히 이 최군한테 귀신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나를 귀신 씌인 놈이라고 쫓아낼까봐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려고 놀자고 했다고 둘러댔지. 근데 너 왜 이렇게 떨어? 라고 하는 거야. 순간 이 최군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당황했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최군이 피식 웃더니
장난 한번 쳐봤어. 담배나 한 대 피우러 나가자 이러는 거야. 그때 직감했지. 이 녀석 알면서 모르는 척 했구나. 속이 깊은 친구였어. 아무튼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방에 들어와 아침을 먹고 안군이 오기를 기다렸어. 시간을 죽이려고 TV를 보는데 안군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 최군도 내 친구고 안군도 내 친구니까 이 기회에 서로 알면 좋겠다 싶었지. 최군의 성격이 좋으니까 안군이랑도 금방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안군이 기다리는 장소에 도착하니까 저 멀리서 나를 발견한 안군이 반가운 모습으로 막 뛰어오더라고. 약 1년 만에 보는 거였으니까 나도 손을 흔들며 반겼지. 근데 거리가 가까워져 얼굴이 보이는 순간 난 봤어. 순식간에 반가웠던 얼굴에서 살벌한 표정으로 바뀌는 안군의 표정을. 안군은 내 코앞까지 달려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너 대체 누구야? 지금도 생생해. 그 살기 어린 목소리. 내가 누군지 알 텐데 다 보고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난 웃으면서 야 장난치지 마 라고 했어. 오랜만에 봐놓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안군이 다시 낮게 말했지. 아니 너 말고 네 등 뒤에 옆에서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전현 말이야.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싹 얼어붙는 것 같았어. 옆에 있던 최군의 표정도 싸늘하게 변했고, 일단 여기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조용한 곳으로 얘기하자고 옮기자고 했지. 그래서 안군을 데리고 우리 자취방으로 갔어. 자취방에 들어서자마자 안군이 흠칫하면서 말했어. 야 이거 무슨 냄새야? 나랑 최군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야 무슨 냄새? 혹시 너 방귀 낌? 이딴 농담이나 하고 있었지. 안군은 코를 막은 채 방에 들어왔고 최군은 눈치 있게 커피를 끓여온다면서 빠졌어. 방 한가운데 나랑 안군이 마주 앉았지. 너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네 뒤에 있는 전현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안군이 내뱉은 첫 마디였어.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다시 말했지. 야, 너 어쩌다 저런 게 들러붙었냐?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년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감은 왔지. 그동안 내가 눌린 가위 눌림이 평범한 게 아니었구나. 안군은 묻더라고. 혹시 폐교나 그런 흉가 같은 데 다녀왔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 저런 게 붙을 수가 없는데 또 뭐 했어? 나는 그런 데 간 적이 없다고 했어. 대신 내 첫 자취방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줬지. 폐교는 아니었지만 사연 있는 방이었으니까. 잠시 뒤 최군이 커피 세 잔을 들고 와서 우리 옆에 놨어. 안군은 내 얘기를 듣더니 오싹한 말을 했어. 네 뒤에 전현, 네가 말한 그 방에서 살해당한 여자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싸해졌지. 그럼 대체 누가 날 괴롭히는 거지? 누가 나한테 달라붙은 거지? 그 방에서 죽었던 여자가 아니었으면? 안군은 최군한테 소금이 있냐고 물었어. 소금을 건네봤더니 그걸 나한테 냅다 뿌리는 거야. 근데 그냥 소금을 촥촥 뿌리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프고 따가운지 너무 아팠어. 안군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잡기였으면 이 소금 맞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야 전현은 지금 날 보고 쳐 웃고 있네? 안군은 아직 신내림을 못 받아서 나한테 붙어있는 저건 못 된다고 했어. 자기가 아는 보살님한테 가야 된다고. 내가 그 정도로 심하냐고 물었더니 안군은 고개를 끄덕였지. 자기는 신기가 있어도 신내림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힘이 없다고. 무속인들도 자기 안에 모신 신의 힘을 빌려야 귀신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빨리 가자고 하는데 흘끗 옆을 보니까 이 최군도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 안군도 흔쾌히 따라오라고 했어. 귀신 붙은 사람 근처에서 오래 지내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붙어. 그 한마디에 우리 셋은 안군이 아는 보살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분명히 너 그거 컴퓨터에서 그래 라고 하실까봐. 굿을 받자니 너무 비싸니까 내 친구 중에 신기가 있는 애가 있지? 귀신 보는 애가 있지? 하면서 안군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너무 소름 돋게 이런 말을 했죠. 너 대체 누구야?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아니 너 말고 네 뒤에 붙어있는 그년. 여러분 지인 중에 신기 있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신기 있는 분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네 뒤에 저년 뭐야? 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귀신 붙은 사람 근처에서 오래 지내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붙는다. 그리고 플러스로 귀신을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오래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간혹 똑같이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트이는 경우도 있대요. 참 조심하긴 해야 돼. 그리고 정말 강력한 악귀를 만나면 또 영안이 트이는 경우도 있고. 그 안군이 이 자취방에 오자마자 코를 탁 막았죠.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이 집에는 악귀가 있었으니까. 악귀는 냄새가 나니까 귀취. 그리고 소금을 뿌렸더니 그냥 소금을 뿌린 정도인데 너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나한테 들러붙어 있었다, 귀신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 분명히 복덕방 아저씨가 그 방에서 자취방에서 여자가 죽었다.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한테 붙어있는 그 귀신은 거기서 죽은 여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은 여자 귀신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6편. 전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안군이랑 최군이랑 보살님을 찾아갔을 땐 이미 밤이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살님 첫 마디가 그거였지. 우라질렴 어디서 저딴 걸 달고 와? TV에서나 듣던 그 대사를 실제로 들으니까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어. 보살님이 최군을 힐끗 보더니 성큼 다가가서 부채로 왼쪽 어깨를 탁탁 치는 거야. 최군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보살님이 말했어. 저놈 등 뒤에 엎여있는 그년, 그 머리카락이 니놈한테도 뻗쳤어. 그거 털어낸 거야. 가만뒀으면 너한테도 붙었어. 최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날 보면서 눈에 불을 켰지. 친구한테 미안했어. 보살님은 머리카락을 털어내고 우리 보고 법당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근데 이 법당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기분. 우물쭈물하는 나를 안군이 팔을 끌어당겨서 법당 안으로 들여보냈지. 법당 안에 발을 딛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 분명 숨은 쉬고 있는데 공기가 가슴팍에서 돌덩이처럼 눌러앉은 느낌? 맞은편에 앉은 보살님이 묻더라고. 지금 니놈 뒤에 엎여있는 귀신 뭔 줄 알아? 모른다고 했지. 원한령이야, 원한령. 근데 전현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왜 저렇게 쌩쌩하지?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 난 법당에 들어와서 제대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보살님은 모든 것을 아는 듯이 이야기를 술술 맞춰갔어. 그년 처음 본 게 갈색 벽돌 2층 방 맞지? 그 방에 사연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 하지만 결정타는 다음 말이었지. 전현 거기서 죽은 거 아니야. 근처 큰 나무에서 목매달아 죽었네.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쫙. 첫날 학교 가던 길, 그 보기만 해도 싸늘했던 큰 나무가 번쩍 떠올랐어. 보살님은 나에게가 아닌 내 등에 들러붙은 그년한테 이를 갈며 말했어. 죽은 얘기하니까 화나? 왜 이놈한테 붙어서 날 찾아오게 만들어?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만 보살님 눈빛은 분명 누군가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 좋게 좋게 떨어져.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협박 같기도 하고 회유 같기도 한 그 말. 거부를 당했는지 보살님 표정이 더 사납게 굳어졌어. 그래? 그럼 강제로 떼어내야겠네. 보살님이 일어나서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어. 하지만 내 뒤엔 안군이 있었고 안군이 날 꽉 붙잡았지. 보살님의 엄지손가락이 내 명치에 닿는 순간 쇳덩이가 박히는 압통이 느껴졌어. 비명도 안 나와. 숨이 끊기는 듯했어. 격렬한 통증. 잠시 후 이번엔 내 등판을 손바닥으로 철썩철썩 때렸어. 소리가 시원하게 팍팍 울리는데 이상하게 이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근데 목에서 비명이 흘러나왔어. 그게 내 목소리인지 그년의 목소리인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참을 찰싹찰싹 맞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개운해졌어. 보살님이 양손을 내밀며 잡으라길래
쎄쎄쎄하는 자세로 손을 맞잡았지. 도끼를 조금 달래놨으니까 사연 좀 들어보자. 보살님 말로는 아무리 독한 원한 영이라도 결국은 불쌍한 귀신들이래. 어르고 달래서 천도하는 게 무속인들의 일이라고 했어. 잠시 교감을 하더니 보살님은 부적 5장을 써서 곱게 접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줬어. 그리고 결론. 지금 너무 강하게 들러붙어 있어서 강제로 못 떼어낸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 어이가 없었지. 그럼 알아서 떨어질 때까지 이거 달고 살라는 거예요? 보살님이 차분하게 설명해줬어. 첫날 창문을 두드리던 그 팔로 시작됐다가 결정적으로 나한테 달라붙은 건 그 큰 나무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학교 가던 길에 그 큰 나무를 보며 섬뜩하다고 느꼈던 순간 있잖아. 그녀는 나무에 매달린 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내 눈길이 스치면서 이 귀신이 나랑 눈이 마주쳤다고 오해를 했던 거야. 그때 이 새끼다. 하고 달라붙었던 거지. 게다가 그 여자 귀신은 망각령이랬어. 원한을 품고 죽긴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스스로 무슨 한이었는지 잊어버린 영가. 그래서 더 골치 아프대. 풀어줄 한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천도도 못하니까 그저 붙은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만 남아있으니까. 망각령은 숙주를 괴롭히는 게 재미없어지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 떨어져 나가면 다른 숙주를 찾으면서 원래 맴돌던 곳으로 돌아가고, 내게 줬던 부적들은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했어. 덤벼들었을 때 충격을 완화하고 틈을 막아주는 장치. 항상 품고 다니고 씻을 때도 작은 천에 싸서 곁에 두라고 했어. 그날 밤 보살님 댁에 하룻밤 묵었어. 부적을 품고 자니까 오랜만에 숙면이란 게 뭔지 알겠더라고. 다음날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보살님은 오히려 제대로 재령을 못해줘서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 6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그때 부적값을 달라고 했지. 그 후로 그 여자 귀신을 보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어. 가끔 가위에 눌려도 저 발치에서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쳐다만 봤지. 그 시선이 묘하게 남았어. 6개월 뒤 약속대로 보살님을 찾아가니까 보살님이 말하길 이젠 떨어져 나갔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적은 계속 지니고 다니라고 했고, 그날 밤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무슨 한이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외롭게 그 나무에서 누군가와 눈 한번 마주치기를 기다렸을 그 이름 모를 불쌍한 망각령 하나. 그리고 그 눈길을 내가 먼저 주고 말았던 거지. 그 뒤론 허공을 째려보거나 괜히 욕을 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었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안군의 소개로 보살님을 찾아갔죠. 이 3명이 밤중에 찾아갔어요. 급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죠. 보살님이 쭉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여자 귀신의 정체, 그 방에서 죽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큰 나무에서 목을 매달고 있던 여자가 붙은 거였어. 근데 이 귀신이 오해를 했던 거였어요. 사연의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무심코 이렇게 딱 봤는데 왠지 모르게 싸한 느낌이 든 거야. 그 이유는 뭐였냐? 나무에 매달려 있던 여자 귀신이 쟤가 날 보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저 새끼 나 보이네? 하고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허공에 대고 막 욕하거나 가끔 이러잖아요. 무서울 때 집에 혼자 있는데 들어왔을 때 무서우니까 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막 이러면서 혼잣말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라. 허공을 째려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 귀신은 원한령 그리고 망각령이라고 했어요. 좀 불쌍한 존재들이죠. 자기가 어떤 원한 때문에 이승을 못 떠나고 머물러 있는지 그걸 까먹은 거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붙었다가 괴롭히고 또 누구한테 붙었다가 괴롭히고. 불쌍한 영혼인 것 같습니다. 빨리 승천을 해야 될 텐데 그 한을 모르니까 이 무속인들도 달래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귀신들한테 빙의가 된다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좀 짠해지기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살자를 했던 거였겠죠. 목을 메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살자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굉장히 큰 죄래요. 그래서 죽어서도 고통을 계속 반복 환생도 못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열심히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7편. 이번 이야기는 내가 군 생활하면서 직접 겪은 일이야. 때는 내가 상병 3호봉 때였어. 내가 있던 부대는 위병소만 전문으로 서는 소대가 따로 있었고 나는 거기 소속이었지. 위병소 바로 옆에는 철책 하나 건너서 간부들 아파트가 있었어. 이번 이야기는 그 아파트랑 관련된 거야. 그날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근무였어. 솔직히 새벽 위병소는 낮이랑 좀 달라. 위압감 같은 것도 덜하고 총을 어깨에 걸치고 후임이랑 수다 떨기 바쁘거든. 그날도 후임이랑 낄낄거리면서 노가리를 까고 있었지. 위병조장은 안에서 자고 있었고 순찰은 다른 중대 아저씨들이 돌고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어. 근데 후임놈이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고 간부 아파트 옥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고개를 돌려봤지. 옥상 위에 그림자 같은 게 툭 튀어나와 있었어. 위병소를 하루 이틀 서본 게 아니라서 그건 절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확실하게 뭔가가 분명히 벽 위로 솟아 있었지. 저 뭐야? 저 뭐지? 하면서 둘이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를 찢는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 그림자가 옥상에서 아래로 쑥 떨어지는 거야.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어 버렸어. 소름 끼치게 뚜렷하게 들려왔거든. 그것도 분명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 난 바로 위병조장이랑 위병사관한테 보고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위병소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둘이 먼저 뛰쳐나오더라고. 야, 방금 그 비명소리 뭐야? 우리만 들은 게 아니었던 거야. 위병실 안에서도 들렸고 사령실에서도 들렸다더라. 얼마 안 지나서 랜턴 불빛 2개가 보였는데 당직 사령이랑 당직 부관이 내려오고 있었어. 사령의 첫 마디도 똑같았어. 방금 그 비명소리 뭐야? 그 비명소리가 사령실까지 울려 퍼진 거였어.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사령이 직접 내려올 정도였다니까. 나는 상황을 보고했어. 사령은 위병사관과 나를 데리고 그림자가 떨어진 간부 아파트 쪽으로 향했어. 이번만 근무지 이탈 눈 감아준다 이러면서. 그렇게 현장에 도착했는데 우린 멍하니 설 수밖에 없었어.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아니 분명히 떨어지는 걸 봤는데 흔적조차 없었던 거야. 사람이든 판때기든 뭐든 떨어지면 파편이라도 남아야 되잖아. 근데 깨끗했어. 청소해놓은 것처럼. 난 얼빠진 얼굴로 옥상이랑 바닥만 번갈아 보는데 사령이랑 위병사관은 여기 맞아? 확실해? 하고 다그치더라고. 근데 맞았어. 간부 아파트 중에서 제일 층수가 낮은 그 건물이었거든. 사령이랑 사관은 좀 더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나보고 근무지에 복귀하라고 했고 나는 찝찝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어. 2시간쯤 뒤에 돌아온 사령과 사관은 별 수확이 없었다고 했어.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졌는데 깨끗했다는 거야. 사령은 거짓말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고 껄껄 웃으면서 올라갔지. 진짠데 말이야. 그날 새벽 위병사관, 위병조장, 나, 후임 이렇게 넷은 멍하니 그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근무를 끝내고 막사로 복귀해서 잠을 청했지. 찝찝했지만 군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다음날 퇴근 시간에 간부님들께 슬쩍 여쭤봤어. 새벽에 비명소리 들으셨습니까? 간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 큰 소리를. 우리 쪽에선 다 들었는데. 그럼 그날 새벽 나랑 후임이 본 옥상 위의 그림자는 뭐였고, 그리고 위병실과 사령실까지 들었던 그 비명소리는 뭐였을까? 그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의 정체는 내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끝내 밝혀지지가 않았어. 간부 아파트에서 살자 했던 영혼이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보니까 그림자 형태가 아파트 옥상 거기서 슉 떨어졌대요. 근데 비명소리를 어찌나 크게 내면서 떨어졌는지 위병소 그리고 위병소 뒤쪽 사령실까지 다 들렸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 뛰어나온 거지. 야 지금 무슨 소리였어? 분명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봤더니 없었던 거죠.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도 그 간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여자의 영혼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살자한 영혼들은 영원히 그 무한 루프에 갇힌대요. 떨어지면서 고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 고통, 그걸 영원히 느끼는 거야.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혹시 거기서 살자한 영혼이 무한 루프에 갇혀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매번 떨어지고 있던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온 이 여자, 비명을 지른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과 채팅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아, 왜 간식 먹고 싶어요? 우리 간식만 조금 줄게요. 자, 간식을 두둑하게 줬고 이제 마음 편하게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8편. 이번 이야기는 내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야. 전편에 내 군대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번엔 친구 이야기를 해줄게. 내 친구 A군은 담력이 굉장히 강했어. 어지간한 무서운 건 코웃음밖에 안 칠 정도였지. A군은 원래 오컬트나 미스테리 같은 걸 좋아했어. 자기 담력이 세니까 더 그런 걸 찾고 즐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폐가를 하나 알게 된 거야. 폐가 체험, 다들 알지? 근데 귀신들은 자기 영역에 사람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하잖아. A군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렸던 거지. 원래도 폐가, 폐교, 폐병원 그런 곳을 잘만 쏘다니던 놈이었거든. 옛날에 공포 카페? 뭐 그런 곳에 가입해서 체험도 다녔던 애야. A군이 간 폐가는 겉모습만 보면 멀쩡했대. 사람이 살고 있나? 정도였지. 근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분명 폐가가 맞더래. 거실 바닥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천장은 내려앉아 있고 문짝 창문은 다 박살이 나 있고, 그래 이게 폐가지 싶은 기분이 딱 들었다는 거야. 집안을 둘러보다가 유독 한 방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대. 그 담력 강한 A군도 두근거릴 정도로 말이야. 방문을 열었더니 안은 상태가 멀쩡했어. 먼지만 좀 내려앉은 채로 방 한가운데 항아리 하나만 놓여 있었대. 아무것도 없는 방에 항아리 하나. 호기심이 막 올라온 거야. A군은 그 항아리를 열어봤어. 안에는 쌀, 생쌀이 가득 들어있었어. 근데 그걸 한 움큼 집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훅 하고 올라왔어. 순간 겁을 먹은 A군은 항아리를 던지듯 내려놓고 그대로 뛰쳐나왔어.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지. A군은 점점 말라가고 자꾸 어디를 다쳐서 오는 거야. 여기저기 까지고. 우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망설이다가 폐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 가위에 눌리게 됐대. 가위에 눌리면 귓가에서 애들이 깔깔대면서 뛰노는 소리가 들렸대. 그러다 어느 순간 걔네들이 막 꿍얼꿍얼 거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이건 참을만 하다 했는데 10살 남짓한 남매 같은 남녀 꼬마 둘이 A군의 손가락을 질겅질겅 씹고 있었대. 그 얘기를 듣고 우린 모두 숨을 삼켰지. A군은 결국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을 받고 살아났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A군한테 붙었던 게 아귀였다고 하더라. 굶어 죽은 귀신들, 아귀. 그래서 그들을 달래려고 누군가가 그 방에 쌀 항아리를 두고 간 거였어. 아귀들이 그걸 먹으면서 버티라고. 근데 A군이 그 쌀을 건드려 버린 거야. 그 순간부터 아귀들은 A군을 쌀 같은 음식으로 본 거였지. 그래서 손가락을 씹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폐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나와. 특히 쌀이 담긴 항아리를 보면 절대로 손대지 마.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흉가, 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꼭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죠. 근데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해. 궁금한 건 못 참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폐가는 정말 못 가겠어. 아무튼 그 폐가에서 정말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방이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아무것도 가구가 없었고 방 한가운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생쌀이 가득 들어있었죠. 근데 그걸 호기심을 또 못 견디고 손으로 집어본 거야. 왜 그랬을까? 낯선 곳에서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담력이 강하면. 그때 붙었던 거죠. 그냥 귀신이 아니라 아귀들이. 아귀는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 끊임없는 식욕에 시달리는 악령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웹툰,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이죠. 저기서 구찌가 점프해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지도 큰 소리가 나서 놀랬어. 이거 바꿨더니 너무 편하다. 그래, 진작 바꿨어야지. 제가 쿠팡에서 이거 퍼프를 사이즈 작은 걸로 잘못 사가지고 한동안 애를 먹었죠. 이건 기름 종이 같은 느낌? 기름 파우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9편. 이번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었을 때 이야기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4명이서 떠난 첫 여행이었지. 멤버는 나, 안군, 김군, 전군. 여행 전날은 진짜 설레서 잠도 안 오더라고. 드디어 당일이 됐고 우리가 향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계곡이었어. 사실 난 바다를 더 좋아했는데 가위바위보에 져서 계곡으로 갔던 거지. 근데 도착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우글바글. 자리도 없고 어린애들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 나랑 김군, 전군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결국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리를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또 내가 졌어. 혼자서 짐을 지키는 신세가 된 거지. 한 2시간쯤 지나서 김군, 전군이 돌아왔어. 야, 상류 쪽에 좋은 자리 하나 있어. 표정부터 의기양양하더라고. 곧 안군까지 합류해서 4명이서 그 자리로 갔는데 정말 딱이었어. 텐트도 거의 없고 애들도 없고 최적의 환경. 우린 신나게 텐트를 치고 놀기 시작했지. 근데 그 신기가 있는 안군이 미간을 찌푸리는 거야. 야, 근데 여기밖에 자리 없어?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거지. 우린 귀찮기도 하고 그 자리가 나쁘지도 않아서 그냥 놀자 했어.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도 해먹고 술까지 꺼냈지. 술을 마시다가 김군, 전군은 텐트로 들어갔고 나랑 안군만 남아서 술을 마셨어. 그때 내가 물어봤어. 너 아까 왜 그랬냐? 안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 별건 아니고 그냥 이리 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술이 확 깨는 거야. 이어서 안군은 태연하게 말했어. 근데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아. 나쁜 귀신이었으면 우리 놀 때 해코지 했을 거야 아마.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다음 날은 지옥 같은 숙취가 찾아왔지. 우린 또 열심히 놀았어. 2박 3일이었으니까. 그날은 김군, 전군이 여대생 누나들까지 섭외해 와서 같이 놀았어. 물론 잠은 각자 텐트에서 잤고 밤에 자는데 김군이 부스스 일어났어. 바로 옆에 있던 내가 깨서 물어봤지. 야, 어디 가냐? 야, 나 소변. 그래서 그냥 다시 눈을 감았어. 근데 전봉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큰 게 물에 빠지는 소리가 났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 김군이 방금 나갔잖아. 설마 얘 계곡에 빠진 거 아니야? 급하게 애들을 깨우고 밖으로 뛰어나갔어. 아니나 다를까 김군이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는 거야. 우린 멍하게 있는데 그 신기가 있는 안군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 근데 알지?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구하면 같이 위험하다는 거. 근데 다행히 거기 수심이 가슴팍 정도였어. 안군의 키가 175쯤이었으니까 한 수심이 130, 140 정도? 결국 김군을 끌어내고 정신 차리라고 따기를 수차례 때렸지. 잠시 후 김군이 정신을 차리더니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말을 했어. 야, 그 여자 어디 갔어? 헛소리에 빡쳐서 우린 김군을 두들겨 팼어. 정신 좀 차리라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김군은 이야기를 꺼냈어. 소변을 보다가 무심결에 계곡 쪽을 봤는데 물에서
팔 하나가 슉 나오더래. 사람이 빠졌나 싶어서 부르려고 하는 순간 그 팔이 있던 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슉 하고 나온 거야. 허우적거리면서. 김구는 그걸 보고 바로 물속에 뛰어든 거지. 근데 이상했대. 자기 가슴팍밖에 안 오는 수심인데 그 여자는 더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누가 발목을 꽉 잡더니 뒤로 훅 당겼대. 사람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힘으로. 결국 우리한테 발견돼서 살아났던 거지. 김군의 이야기를 듣고 안군이 조용히 말했어. 그럼 그 귀신 우리 중에 누구라도 혼자 나오길 기다렸던 걸까? 그땐 무슨 뜻인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나 나랑 한 명만 같이 가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 그 물귀신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계곡에 놀러가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네, 항상 이 사연의 주인공 친구 중에 안군이라고 신기가 있는 친구랑 함께였으니까 계속 이런 특이한 사건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친구랑 같이 갔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안 생겼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그냥 안군 빼고 3명이서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지만 안군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4명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계속 말하지만 수심이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랑 전혀 다르대요. 물귀신한테 잡히면 진짜 답도 없어요. 물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빠져 죽었던 곳에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갖다 놔야 비로소 승천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물귀신 같은 놈. 그러니까 자기만 당하지 않고 같이 끌고 들어간다라는 뜻을 내포한 물귀신들이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물 조심하세요. 계곡, 바다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10편. 이번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야. 정확히는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우리 학교 축제 전날 밤에 겪은 일이었어. 우리 학교는 축제 전날 밤을 학교에서 보내. 동아리들이 밤새 준비하고 다음날 바로 축제를 여는 전통이 있었거든. 낮엔 분주하게 축제를 준비, 밤에는 신나게 놀았지. 그거 알아? 한밤중에 학교 굉장히 오싹하고 으스스해. 어쨌든 그날 우리 동아리는 카페를 하기로 했어. 우리가 만화부였는데 내가 2학년 때 동아리 회장이었고 부회장이랑 내기를 붙다가 졌어. 그래서 부회장이 하자는 대로 그 해에 축제는 카페를 하게 되었던 거야. 인테리어 하고 바 만들고 그림 전시하고 다른 동아리들은 슬슬 놀 타임인데 우린 아직 준비가 덜 됐더라고. 마음이 급했어. 한밤중 학교에서 놀 계획을 이미 다 짜놨거든. 스퍼트를 올렸고 예상보다 빨리 끝냈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지. 후배는 프로젝션 TV에 플스2를 물리고 누군 보드게임을 꺼내고, 하지만 다 금지시켰어. 내가 계획해온 게 있었거든. 바로 담력 시험. 남자가 많은 우리 동아리, 그리고 여자가 많은 친구네 동아리, 혼성조를 편성했어. 장소는 구간에서 진행했지. 구간은 낡았고 이런저런 소문도 많았어. 축제 때는 안 쓰던 건물이라 텅 비어 있었지. 신관과 구간은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었고 문도 없이 뻥 뚫려 있어서 오가기도 쉬웠어. 스타트는 구간 1층 2학년 1반, 도착은 3층 2학년 14반. 가서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돌아오기였지. 이게 담력시험치곤 간단해 보였지만 평탄하진 않게 만들었어. 각각의 조는 아까 말했듯이 남녀를 섞어서 혼성으로 편성했어. 난 친구랑 같은 조로 마지막에 돌기로 했어. 뒤에서 구경만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선배들이 뭘 준비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 첫 조가 출발했어. 잠시 후 2층에서 비명소리가 막 깍깍 연속으로 들려왔어. 경비 아저씨? 걱정 없었어. 미리 얘기를 다 해놨거든. 30분 뒤 첫 조가 복귀를 했어. 여후배가 울고 불고 남자 후배가 다정하게 챙기고. 그 둘 나중에 사귀더라. 뭐 아무튼 조별로 계속 출발을 했어. 비명은 끊이지 않았고 우리 차례가 왔어.
2층 코너를 도는 순간 목맨 여자의 모형, 살짝 열린 창문 틈, 거기서 손이 쑥, 뒤에서 다가오는 선배의 발소리, 토각토각, 귀신 분장, 왁, 놀래키고 달아나기. 준비가 엄청 알찼어. 선배들도 완전 신났지. 우리도 비명을 질렀어. 그렇게 무사히 통과하고 2학년 12반 앞을 지나가는데 시야의 한 구석에 뭔가가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돌아봤어.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애 하나가 서 있는 거야. 피눈물 메이크업을 하고 얼굴은 분을 얼마나 처발랐는지 창백했어. 근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분장이 와 진짜 리얼하더라. 특수 분장 뺨치는 퀄리티. 누가 분장했냐? 중얼거리면서 우린 14반에 들어가서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나왔어. 마지막 조라고 선배들한테 미리 말해둔 상태였지. 이제 모두 끝나고 1반으로 돌아가니까 후배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잠시 후 3학년 선배들도 도착했어. 그리고 선배 2명이 웃으면서 물어봤어. 야, 2학년 12반 교실에 있던 여자애 누구냐? 야, 분장 기가 막히더라. 1학년 중에 한 명 배치해 놓은 거야? 걔 이름 뭐야? 난 고개를 저었어. 우리 쪽 아니에요. 친구도 고개를 저었어. 우리도 아닌데? 1학년 후배 전원이 다 같이 고개를 저었어. 저희도 아닌데요? 그 순간 모두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명이 터졌고 우린 그 자리에서 모두 도망쳤어. 그날 밤 2학년 12반 교실에 있었던 그 여자, 대체 누구였을까? 기억하려고 해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축제를 하다가 겪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쟤 봐라, 분장 진짜 기가 막히게 했네. 근데 그게 분장이 아니었던 거죠. 피눈물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피눈물이었던 거죠. 어떤 여자애가 2학년 12반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한 채로 사연의 주인공을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연의 주인공만 이 귀신을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선배들이 와서 야, 2학년 12반 교실에 있던 애 누구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일반인들한테도 보일 정도였으면 아주 기가 강한, 그 악귀였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가 강한 귀신이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다 보였다. 대체 정체가 뭐였을까요? 그 구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여자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귀신을 마주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길을 지나다가 머리가 핑 돈다든지 소름이 갑자기 쫙 끼친다든지 이상한 기분이 든다든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럴 때는 10중 8구 뭔가가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인은 어느 정도 신기가 다들 있어요. 그래서 육감, 그러니까 식스센스라고 하죠. 그게 발달해 있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자들 여자의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 촉, 이 촉이 식스센스, 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디나 가면은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아프지 않으셨을 때, 뇌출혈 오기 전에. 그 느낌을 모르다가 어느 날 제가 오피스텔을 걷고 있었는데,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핑 도는 거야. 뭐야? 근데 이상하게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핑 돌아요. 오싹오싹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제가 지나가는 그 지점이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신당을 차려놨던 거야.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있더라. 그래서 그런 기가 센 사람 혹은 귀신 이런 거를 조우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을 지나가다가 걷다가 갑자기 오싹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핑 돌거나 아니면 악취가 난다거나 악취가 날 리가 없는 곳에서, 그럼 거기 뭔가가 있다는 거니까 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죠. 괜히 허공에다가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사연의 주인공이 그래서 귀신이 붙었던 거고요. 무서워.